먼저 숙제부터 우리가 모르는 거 지금 내가 번호를 받았죠? 그 문제들을 싹 다 설명하면서 저번 주에 수업을 했었던 개념까지 필요하다면 좀 더 이야기를 해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내가 친절하게 다 풀이를 해드릴 거야. 그래서 오늘 완벽히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38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38번. 보자. 자, 메탄올의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치? 메탄올에서 얘는 원자량이 1, 얘는 12, 얘는 16, 얘는 1이지? 그래서 원자량 다 더하면은 32가 되겠네. 즉 메탄올의 분자량은 32다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기억 보기는 맞는 말이 될 거고, 분자 한 개의 질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자 한 개 질량. 자, CH3OH 메탄올은 분자량이 32인 분자로서 이 녀석이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요만큼의 개수 우리 몇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아보가드로 수 개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요만큼이 있으면 이게 몇 그램이라는 소리예요, 결국에? 이게 32g이라는 소리거든. 그쵸? 그렇다면 한 개의 질량은 NA분의 32g이겠지. 이해돼요? 자, 이것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한 게 이런 거였죠. 또 탄소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몇 g이라 그랬어? 시은아? 12g이라 그랬었죠. 그러면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2g이겠지. 그러면 결국엔 무언가 한 개의 질량을 묻는다는 건 NA분의 그 물질의 화학식량만큼의 g이겠죠. 이게 어떠한 것의 한 개 질량의 의미야. 이해돼? 그러면 니은 보기는 맞을까 틀릴까? 틀렸네. 자, 또 메탄올 1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는 4몰이래요. 자, 메탄올이 한 개면 수소 원자가 4개죠. 똑같이 그럼 메탄올이 이만큼이면 수소 원자가 이것의 4배겠지? 이해돼?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게 4몰이란 뜻이지. 그래서 디귿은 맞아 틀려? 맞는 말이네.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42번이죠. 42, 43. 문제 좀 바꾸고. 자, 42, 43인데 연결된 문제니까 같이 볼게요. 자, 암모니아가 현재 T도씨 1기압에 존재하고 있대. 근데 T도씨 1기압에 존재할 때 보니까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17이죠. 17인데 질량으로 따지면 8.5g이고 부피로는 그게 15L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암모니아의 분자량이 17이기 때문에 요 8.5g은 17분의 8.5 해서 이게 몇 몰이라는 소리가 돼요? 0.5몰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지. 왜? 1몰에 17g일 거니까. 8.5g은 절반인 0.5몰. 그렇다면 0.5몰의 분자가 부피로는 T도씨 1기압에서 15L라는 이야기가 되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42번 보면 그럼 T도씨 1기압의 실린더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 수와
입자수가 같은 걸 따져보세요. 그럼 결국에 이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암모니아는 0.5몰이죠. 그럼 이 0.5몰 안에 들어있는 질소 원자는 한 분자당 질소 원자가 한 마리 있는 거니까 똑같이 0.5몰 존재하겠죠. 수소 원자는 이것의 몇 배만큼 있어야 돼? 그러면 3배만큼이니까 수소 원자는 1.5몰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보기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에서 1.5몰인 녀석을 찾으란 얘기지. 그렇다면 기억 H2 45리터에 들어있는 수소 분자수래. T-C 1기압에서 H2 45리터에 들어있는 수소의 분자수. 그러면 봐봐. T-C 1기압에서 0.5몰이 차지하는 부피가 15리터였지. 그러면 45리터는 15리터의 3배니까 1.5몰의 분자를 말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기억은 1.5몰이니까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니은도 N2 42g에 들어있는 질소의 원자수래. 이건 분자수가 아니라 N2 42g. 자, 일단 그러면 N2 42g이 몇 몰인지 알아야겠죠? 얘 분자량이 몇이야? 14 더하기 14니까 28이죠? 그렇다면은 42라는 얘기는 28로 나눠주면 이게 몇 몰이라는 소리가 돼요? 1.5몰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누가? N2가 1.5몰이라는 거야. 근데 니은 보기에서 이야기한 건 N2 분자를 말한 게 아니라 질소 원자를 말하고 있죠. 즉 질소 원자 2개가 N2 몇 개가 되는 거야? 1개인 거죠. 이해돼? 그러면 N2가 요만큼이면 질소 원자는 이것의 2배겠죠? 몇 몰? 3몰인 거지.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1.5몰이 아니라는 얘기죠. 니은은 3몰이죠. 자, 디귿 N2H4예요. 근데 이 N2H4에서 들어있는 총 원자수인데 N2H4 몇 몰? 1.5몰에 들어있는 총 원자수래. 그럼 요 한 분자에 원자는 총 6개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덩어리가 1.5일 때 원자수는 여기 6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몰이 될까요? 9몰이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1.5몰이 아니니까 디귿도 답이 안 돼서 기억만 맞네. 이해되죠? 자, 딸린 문제 43번도 다시 보면은 결국에 NH3 1몰의 부피, 0.5몰의 부피가 15리터였으니까 1몰 부피는 30리터. 43번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옆에 45번도 마저 봅시다. 45번. 자, 45번. 0도씨 1기압에서 3가지 기체의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라는데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다라고 알려주고 있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각 가나다 기체의 부피를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몇 몰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면 해보자. 자, 44.8리터는 몇 몰이에요? 2몰이죠, 2몰. 그래서 얘는 2몰이다. 자, 11.2리터는 0.5몰. 22.4리터 다시 1몰. 됐죠? 그러면 1몰의 질량이 몇 g이라는 소리예요? 4g이라는 소리죠? 여기 g이라고 단위 써놨잖아. 그럼 1몰이 4g이라면 이 녀석의 분자량이 몇이 되는 거예요? 그치, 분자량은 4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나는 0.5몰이 8g이래. 1몰은 16g이겠지? 그러면 요 녀석의 분자량은 몇이야? 16이죠. 2몰의 질량이 4g이래요. 그러면 1몰의 질량은 2g. 그래서 X2의 분자량은 몇이야? 2인 거죠. 이렇다면 X2의 분자량이 2니까 X의 원자량은 1이죠. 자, 그럼 X가 1이야. 그럼 여기 4가 있는 거지? 그런데 Y를 더해서 16이 돼야 된다면 Y의 원자량은 몇이어야 돼? 12죠. 그리고 G의 원자량은 4가 되는 거고요. 즉, 이 G라는 녀석은 예를 들어 뭐 헬륨이죠. 헬륨은 화학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임과 동시에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분자라고도 할 수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G는 헬륨은 분자량이 4기도 하고요. 원자량이 4라고도 해요. 이해되죠? 보기 해석해 볼까? 분자량은 나가 가의 2배다. 분자량은 나가 가의 8배죠. 자, 니은 원자량은 G가 X의 4배래요. G가 X의 4배. 맞는 말이고. 디귿 1g에 들어있는 기체의 총 원자수는 나가 가장 많을 거래요. 자, 봐봐. 연습 한번 해보자. 이거 중요한 부분이어서 한번 개념 설명하고 디귿 보기 해석해 볼게. 1g당 분자수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 자, 이산화탄소는 44g이 1몰이죠? 분자량이 44니까. 그러면 1g은 몇 몰이에요? 그치. 44분의 1몰이야. 그럼 결국에 1g당 분자수라는 건 분자량 분의 1몰이죠.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일정 질량 안에 들어있는 개수는 가벼울수록 많다는 이야기네. 이해돼요? 가벼울수록 많다.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A2B가 있고요. AB2가 있대요. 하나 더 할까? A2B3도 있대요. 여기에서 얘네들의 분자량 B가 22대 23대 몇으로 할까? 14 더하기 48. 그러면 52. 52 뭐 이렇게 할게요. 분자량이 이렇게 된대. 그러면 1g당 분자수의 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22분의 1대 23분의 1대 52분의 1이죠. 이해돼요? 이거죠, 지금? 그러면 1g당 A의 원자수는 22분의 1에다가 이걸 곱하는 거지. 한 분자당 A는 2마리씩이니까. 얘는 23분의 1에다가 이걸 곱하는 거지. 한 분자당 한 마리씩이니까. 또 52분의 1에다가 요걸 곱하는 거죠. 2. A 원자수는 이렇게 되네. 한 번 더. 그럼 1g당 B의 원자수는 22분의 1에다가 시은아 몇 곱해야 돼? 1 곱한 거죠. 23분의 1에다가 몇 곱해야 돼요? B 원자수니까 2 곱하는 거죠. 52분의 1에다가 몇 곱해야 돼요?
3 곱하면 이게 1g당 B의 원자수인 거야. 그러면 1g당 전체 원자수라면은 22분의 1에 몇 곱해야 돼? 3이 되겠죠. 전체 원자. 그러면 23분의 1에다가 몇? 또 3. 52분의 1에다가 5. 요거죠. 그래서 분자량에 따라서 1g당 원자수를 센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1g에 들어있는 기체의 총 원자수는 나가 가장 많대. 얘는 다 표현해 볼까? x2 또 누구야? y x4 g. 분자량을 써보면 분자량이 2, 16, 4죠. 분자량. 그러면 1g 분자수는 x2가 2분의 1, xy4는 16분의 1, g는 4분의 1. 그럼 1g당 원자수는 전체 원자수죠. 원자수는 2에다가 몇 곱해요? 2분의 1에다가 2를 곱하죠. 자, 16분의 몇이야? 5. 4분의 1이죠. 그치? 그러면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누가 제일 많은 거예요? 가가 제일 많은 거죠. 이해돼?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2번이 되겠네. 이해돼요? 잘 정리해놔. 잘. 자, 지금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잘 돼 있어야 앞으로의 화학이 편리해질 거야. 그렇죠? 됐어요? 자, 다음 문제는 48번.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질문 잘 하셨어요. 매우 중요한 문제야.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또 수업을 한 번만 하자. 자, 별표. 이런 형태의 문제들 수능에도 나오고요. 모의고사에도 무조건 나와. 근데 그래서 A와 B로 구성된 화합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와 B로 구성된 화합물. 가라는 녀석이 있고요. 나라는 녀석이 있어. 근데 가, 나 모두 A와 B로 구성되어 있대. 근데 가는 구성 원자수가 3이고요. 구성 원자수. 그리고 나도 3이래요. 나도 3. 근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질량비인 A 대 B의 질량비를 봤더니 7대 4, 7대 16이래. 오케이?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가든 나든 A와 B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구성 원자수가 3일 때 둘 중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AB2일 수도 있죠.
A to B일 수도 있죠. 나머지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돼? 그럼 잘 생각해 봐봐. 그렇다면 가는 A의 질량이 7g일 때 B의 질량은 무조건 몇 g이라는 소리예요? 4g이라는 소리야. 또한 나도 A의 질량이 예를 들어 7g일 때 B의 질량은 몇 g이 있다? 16g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A의 질량이 똑같이 7g일 때로 가정해보자. A 질량이 동일할 때죠. 동일할 때. 즉 A의 질량이 동일하다는 이야기는 A의 개수가 동일할 때가 될 수 있겠지. A 원자 개수가 동일할 때 B의 원자 수 B는 가대 나가 4대 16이란 얘기지. 즉 몇 대 몇? 1대 4라는 이야기지. 그럼 봐봐. A to B에 A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근데 AB2에는 A가 1개밖에 없지. 근데 우리는 지금 A의 질량을 동일할 때 비교할 거죠. 즉 A의 개수를 동일하게 해놓고 비교할 거죠. A의 개수를 동일하게 하려면 A to B는 1개 있을 때 AB2 자체가 2개 있을 때랑 비교해주면 되겠지. 그럼 A는 몇 개야? A가 2개가 되죠. 동일해졌죠. 이때 B의 개수는 몇 개예요? 1개. 이때 B의 개수는 몇 개야? 4개네. 몇 대 몇 대요? 1대 4네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A to B가 누구라는 소리일까? 가죠. 4대 16이니까. 1대 4니까. 그러면은 AB2가 누구라는 소리예요? 나라는 소리죠. 그치? 이해돼? 그래서 요렇게 하는 문제가 있어. 요 문제보다 이게 더 어려운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다음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 요거는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 이해는 돼? 적어놨으면 좋겠어. 화학은 참 재밌는 것 같아. 재미없어? 야, 화학만큼 근데 재밌는 거 없어. 지금 안 되지. 자, 그럼 요 문제도 한번 볼게. 이거보단 좀 더 쉬운 거라고 했어. 자, 얘도 A와 B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래요. 근데 더 쉬워. 가를 봤더니 A와 B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 원자 수가 2라고 그러네. 가는 당연히 누구겠어? 가의 분자식은?
그냥 AB죠. 그럼 나는 이게 3이래. 둘 중 하나죠. AB2 또는 A2B라는 소리지. 이해돼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이제 AB2인지 A2B인지를 두 가지 다 준 게 아니죠. 하나만 준 거죠. 그래서 좀 더 간편한 게 분자량을 본다면, 이게 분자량이지, 1몰 질량이니까. 분자량을 보면 쉬워. 왜? 만약에 AB2였으면 B가 하나 늘어남으로써 분자량이 16 증가한 거죠. 만약에 이거였다면 A의 원자량은 14가 될 거고 B의 원자량은 16이 되겠지.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나가 A2B였다면 A가 하나 늘어나는 거죠. A가 하나 늘어남으로써 분자량이 16이 커지죠. 그러면 A의 원자량이 16이 돼버리고 B의 원자량이 14가 되겠지. 이해돼? 근데 문제 조건에서 B의 원자량이 더 크다라고 알려줬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나가 누구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나는? 그치. 요 녀석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생각보다 더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분자량의 B는 A2 대 B2가 7대 8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A2의 분자량은 28이 될 거고 B2의 분자량은 32가 될 거니까 7대 8이 맞네요. 자, 그리고 T도씨 일기압에서 1g의 부피 B는 A2 대 A2B를 묻고 있어요. 했던 거죠? 한 번 더 하자. A2랑 A2B. 자, 분자량의 B는 얘 분자량 몇이라고 볼까요? A가 14니까 얘 분자량은 28이죠. 요 녀석의 분자량은 28에다가 16 더하면 되겠네요. 그치? 28에 16 더하면 몇이니? 28에 16이 이렇게 암산이 안 돼. 4, 그치, 44. 44죠. 그러면 여기에서 1g당 부피비라 그랬어. 1g당 분자수비죠, 결국에. 왜? 1g당 분자수비랑 1g당 부피비가 똑같은 얘기지. 왜?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여 몰수랑 부피비는 비례할 거니까. 그럼 1g당 분자수비는 28분의 1이고요. 44분의 1이니까 44대 28이죠. 그러면 44대 28이면 11대 7이 되겠네. 이해돼요? 그래서 니은 보기도 맞고, AB2와 A2B4에서 각 물질 1g 속에 포함된 B 원자수는 서로 같대요. 또 와, 디귿 보기도 굉장히 중요한 보기가 하나 나왔어. 자,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디귿 보기는 당연히 맞는 거야. 원리 한번 이해해 볼게요. 이거 별표 치고 아직 적지 말고 이해해 봐봐. 내 장난감을, 구슬로 만들어진 장난감을 하나 만들 건데, 주황색 구슬과 흰색 구슬을 본드로 붙여서 이런 구슬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구슬을 나는 가라고 부를게요. 또 주황색 구슬과 흰색 구슬을 붙이는데 이번엔 2개씩 붙였어. 요런 구슬 장난감을 나는 이제 나라고 부를게요. 나라고. 근데 나는 이 구슬당 질량이 주황색 구슬은 예를 들어 1g이고, 주황색 구슬은 1g, 그리고 흰색 구슬은 2g이라고 하자. 흰색 구슬은 좀 더 무거운 구슬이야. 2g이라고 하자. 그러면 가는 요 한 개가 몇 g이에요? 3g이죠. 나는 요 한 개가 몇 g이에요? 6g이죠. 이렇게 있어요. 한 개가 이렇게 돼요. 한 개 3g, 한 개 6g.
근데 내가 이 구슬을 이제 퍼올 거예요. 몇 그램을 퍼올 거냐면 똑같은 질량인 똑같이 12g을 퍼올 거예요. 그럼 12g을 퍼온다면 가는 몇 개를 갖고 오는 거야? 몇 개? 가 4개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몇 개를 갖고 오면 돼요? 2개를 갖고 오면 12g이 돼요. 그치? 그러면 이렇게 갖고 와놓고 개수를 세보는 거야. 주황색 구슬은 여기에 몇 개 있니? 4개 있겠지. 자, 주황색 구슬은 여기에 몇 개 있겠어? 몇 개? 몇 개? 얘 2개면 주황색 구슬 몇 개야? 4개죠. 또 흰색 구슬은 몇 개 있겠어? 4개. 흰색 구슬은 몇 개 있겠어? 4개. 이해돼? 그러면 결국엔 얘네들은 주황색 구슬과 흰색 구슬에 만들어진 뭐가 같아요? 구슬 비율이 동일하죠? 구슬 비율이 동일할 때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구슬의 개수는 무조건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즉 덩어리진 개수 몇 개씩 덩어리일 것만 다른 거고 같은 질량으로 비교했을 때는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이 똑같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게 꼭 12g만 아니고 뭐 120g도 마찬가지고 1kg을 하더라도 똑같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돼? 그럼 디귿 보기를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면 지금 누구를 묻고 있어요? AB2와 A2B4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슬이라고 생각을 해봐봐. 아, 주황색 구슬이 하나일 때 흰색 구슬이 2개 붙어 있는 거야. 그렇죠? 주황색 구슬이 2개일 때 흰색 구슬이 4개 붙어 있는 거야. 이런 거. 둘의 비율이 어때요? 원자수 B가 똑같지? 1대2, 1대2. 원자수 B는 똑같아. 그럼 이때 얘 분자량이 몇이에요? 46이었죠? 그치? 얘 분자량은 몇이야 그러면? 92죠? 지금 뭐 한 거야? 한 개 3g, 한 개 6g 한 거죠. 그러니까 1대2 차이 난 거지. 되니? 근데 얘네들을 가지고 같은 질량을 가지고 얘기할 거래. 1g. 그럼 얘는 1g에 몇 몰이에요? 1g에 46분의 1몰이죠. 얘는 1g에 몇 몰이에요? 92분의 1몰이죠.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B의 개수래. 1g에 요만큼씩인데 B의 개수는 46분의 2몰이 될 거고요. 92분의 4몰이 되겠죠? 어때? 똑같네. 이거랑 이게 같은 거죠. 같은 비율일 때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다 뜯어서 보면 같은 개수의 원자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 또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네. 자, 그래서 디귿 보기도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화학 재밌지? 재밌다고 해야 끝나. 재밌어.
자, 다음 문제 49번 갈게요. 자, 표는 0도씨 일기압에서 AB2와 AB3의 부피와 질량을 나타낸 거고, 똑같이 1몰의 부피가 22.4리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1몰이 22.4리터니까 3.36리터는 22.4분의 3.36 하면은 0.15몰이라는 소리죠. 그치? 아니면 33.6리터가 1.5몰일 거 아니야. 그럼 3.36리터는 0.15몰이라는 소리죠. 자, 2.24리터 몇 몰? 0.1몰이라는 거죠. 그러면 0.1몰의 질량이 8g이래요. AB3의 분자량은 몇이 될까요? 8이 되겠죠. 분자량이. 자, 0.15몰의 질량이 9.6g이래. 그쵸? 그러면 이 녀석의 분자량은 몇이 될 거예요? 이게 6.3이니까 6.3? 0.1몰이 6.4 g이죠. 그러면 1몰은 몇 g이에요? 64g이겠지. 이해돼요? 뭐 이렇게 좀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0.1몰이 8. 아, 분자량 8이 80이죠. 그치? 0.1몰이 8g이니까 1몰은 이것의 10배인 80g이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우리 AB의 원자량을 알 수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B가 하나 늘어난 거죠? B가 하나 늘어났더니 몇이 커졌어요? 16이 커졌죠? B의 원자량이 몇이 될 거야? 16이라는 얘기네. 그러면 A의 원자량은 몇일까요? 32면 되겠죠? 그래야 32 더하기 32는 64. 이해돼요? 그래서 원자량이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기억. 원자 한 개의 질량은 A가 B의 2배래. 원자량이 2배니까 2배 맞겠네. 자, 니은 1g에 들어있는 B 원자수는 AB2가 AB3보다 많을 거래요. 자, 요거는 바로 하자. 이제 64분의 2 대 80분의 3인 거죠. 그치? B 원자수니까. AB2의 1g당 분자수는 64분의 1이죠. 얘는 80분의 1이죠. 근데 B 원자수기 때문에 2 곱해주고 3 곱해줘서 2, 3이 나온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누가 더 많아야 돼요? 얘가 더 많나? 그쵸? 그래서 AB2가 AB3보다 크다. 아, 이게 더 많대. 답이 이게 더 크대요.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1리터에 들어있는 A 원자수는 AB2가 AB3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1리터에 들어있는 각각의 분자수는 똑같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1리터에 분자 10개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10개, 분자 10개에 들어있는 분자수, A 원자수는 10개로 똑같겠죠?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죠. 같아야 되네. 자, 50번. 자, 20도씨 일기압에서 A2 1.6g과 분자식이 BXCY인 화합물 2.4g을 각각 실린더에 넣었다. 자, 그러면 A2는 1.2리터인데 질량으로 따져보니까 몇 g이다? 1.6g이다. BXCY는
질량으로 따져보니까 2.4g이다.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 1몰의 부피는 24L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12L가 0.5몰일 거니까 1.2L는 몇 몰이에요? 0.05몰이죠. 자, 그러면 3.6L는 몇 몰이에요? 3.6L는 몇 몰? 0.15몰이죠. 36L가 1.5몰일 거니까. 이해되죠? 그렇다면 분자량은 0.05몰이 16g이면 1몰당 몇 g이냐 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0.05분의 1.6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몇이에요? 32가 되겠죠. 분자량은 32.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0.15분의 2.4가 분자량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몇이 될 거예요? 16이 되겠지. 이해돼요? 그치? 분자량 이렇게 나왔어. 근데 문제에서 A와 B의 원자량은 각각 12, B와 C의 원자량은 각각 12와 1이래요. 그러면 요거는 BXCY로 만들어지는 건데 B의 원자량은 12고 C의 원자량은 1이래. 그러면 B가 2개 이상 있으면 16을 넘어버리니까 안 되겠지? 그럼 B는 당연히 몇 개 있어야 돼요? 1개겠죠. 그럼 16 되려면은 CY, Y 몇이어야 돼요? 4여야만 하겠죠. 됐네. 자, 그러면 X랑 Y를 더한 게 6이라는 기억 보기는 틀렸죠. 5가 되겠고. 자, 기체의 밀도는 가가 나의 2배다 라고 하는데 그것도 요거 적어놔. 기체 밀도는 기체의 부피분의 기체의 질량이죠. 근데 이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분자수, 분자 몰수에 비례하죠. 그렇다면 분자 몰수분의 질량이라고 봐도 되겠지? 그러면 몰수분의 질량이라는 거는 뭘 의미해요? 결국에는 그 기체의 분자량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결국에 밀도는 분자량과 비례하는 값이네. 그렇다면 두 실린더에서 밀도비는 32대 16과 동일한 2대 1이 되겠지? 그래서 밀도는 가가 나의 2배다 하면 맞는 말이고, 또한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분자수비, 자,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1g당 들어있는 분자수는 당연히 BC4가 많을 수밖에 없겠지? 몇 배 더 많을까? 2배 더 많겠지. 그래서 디귿 보기도 받아서 니은 디귿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바로 가자. 51번도. 자, 요건데 혼합기체래. 혼합기체. 수소와 메테인을 집어넣었는데 전체 질량과 전체 부피를 준 거야. 되죠? 그러면 또 1몰의 부피는 22.4L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들 33.6L가 있대요. 몇 몰 있다는 소리예요? 총, 그치, 1.5몰 있다는 소리지? 이제 좀 잘 돼야죠. 자, 그러면 결국에 내가 예를 들어 H2를 X몰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CH4를 Y몰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식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X 플러스 Y는 몇이다? 1.5다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죠. 또 봐봐. H2의 분자량은 2고요. CH4의 분자량은 16이지. 그치? 그러면 1몰의 질량이 2g이듯이 X몰의 질량은 몇 g일까? 2Xg이겠죠. 1몰의 질량이 16g이듯이 Y몰의 질량은 몇 g일까? 16Yg이겠지. 이걸 더하면 몇 g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10g이라는 소리인 거죠. 그러면 이거를 연립하면 몰수비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2, 3, 14, Y는 7이네요.
그럼 y는 0.5가 되고요. 결국에 이 1.5몰 중에 메테인은 0.5몰이 있다는 소리고 수소는 몇 몰? 1몰이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몰수비는 수소 대 메테인이 1대 2래요. 2대 1이죠. 자, 메테인의 질량은 8g이래. 메테인 0.5몰은 8g이 맞죠? 자, 원자 질량은 수소 대 탄소가 1대 4래요. 자, H2랑 CH4가 각각 1몰, 0.5몰 있는데 여기 전체에 있는 수소는 몇 몰일까 세보자. 여기에 수소 원자가 2몰 있겠죠. H2니까. 그리고 여기에 수소 원자는 또 몇 몰 있을까? 또 2몰 있겠지. 그러면 탄소 원자는 이 녀석만 갖고 있으니까 탄소 원자 몇 몰? 0.5몰이죠. 즉 4몰 수소, 0.5몰 탄소라는 얘기지. 근데 문제는 이걸 질량으로 나타내라며, 질량비. 그러면 수소 4몰은 4g이죠. 탄소 0.5몰은 몇 g이야? 6g이죠. 그러면 질량비 몇 대 몇이에요? 2대 3이죠. 1대 4가 아니라. 이해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내가 풀어준 거는 꼭 다시 한번 스스로 풀어봐야 돼요. 자, 다음 문제 해보자. 53번. 자, 이것도 비슷해요. 봐봐. 자, 운동 압력은 동일하다라는 얘기네. 그러면 또 봐봐. 부피는 분자수에 비례한 거죠. 그치? 분자수 n, 분자수에 비례한 거야. 그럼 이렇게 봐도 되죠. XY4가 3개는 2g이야. 6개는 11g이야. 4개는 3g이야. 라고 봐도 상관없죠. 의미가. 이해돼? 근데 나는 얘네들의 분자량을 좀 알고 싶거든. 분자량을 알고 싶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같은 개수를 놓고 비교해도 되겠죠. 혹은 3분의 2, 6분의 11, 4분의 3이 분자량이 되겠지. 이해돼? 근데 분수 짜증나니까 같은 개수로 놓고 보면은 3개가 2g인데 그럼 12개는 몇 g이겠어? 12개는 8g이죠. 그러면 얘 12개 똑같이 보자. 12개는 몇 g이겠어요? 22g이죠. 자, 요 녀석은 12개가 몇 g일까? 9g이죠. 그렇다면 같은 개수의 질량이 나왔죠. 이게 분자량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량비가 8대 22대 9가 됐어요. 그러면 X, Y, G의 원자량을 알아낸다라는 이야기는 가 X랑 4Y를 더한 게 8이라는 소리고 나에서 X랑 2G를 더하면 22라는 이야기고요. 다 2Y랑 G를 더하면 9라는 이야기죠. 연립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결국 연립을 해보면 봐봐. 16, 44, 18 내가 외워놓으라 그랬죠.
분자량을 이래서 외워놓으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누구야? 메테인이고요. 결국에 누구야? CO2고요. 결국에 누구야? H2O니까 분자량의 비가 16대 44 대 18 두 배 쳐도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X 대 Y 대 G의 원자량 비는 어떻게 나와요? 얘가 10이면 얘는 1이고 얘는 16이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기억, 가에서 X의 질량은 1.5g이다 라고 했어. 자, 요거 한번 이해해보자. 잘 봐봐. 별표. H2O가 있어요. H2O라는 거는 무조건 여기에 수소랑 산소가 개수비로 몇 대 몇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2대 1로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그러면 이거를 개수비가 아니고 질량비로 따지면 수소의 원자량이 1이죠. 산소의 원자량은 16이죠. 그럼 질량비로 따지면 수소가 2마리 있을 때 질량은 2 정도라고 볼 거고 산소가 1마리 있을 때 질량은 16 정도라고 보겠죠. 그럼 결국에 개수비가 2대 1로 붙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질량비가 1대 8로 붙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이해돼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물이 9g 있대. 물 9g 안에 무조건 수소는 1g이 있을 거고 산소는 8g이 있다라는 소리죠. 개수가 2대 1로 붙는다는 건 질량으로는 1대 8로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어떠한 화합물을 만들 때 개수비가 정해지듯이 일정한 질량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런 걸 배수비례 법칙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 문제에다가 이용해 보면은 CH4는 똑같이 탄소가 1개 있을 때 수소는 몇 개? 4개 있겠죠. 근데 얘네 원자량이 12,1이지. 그러면 1개의 질량을 12로 볼 때 4개의 질량은 4로 보겠죠? 이해돼요? 그럼 질량비 몇 대 몇이 나와요? 3대 1이지. 무조건 메테인이 뭐 100g이 있어. 100kg이 있어. 거기에 들어있는 탄소랑 수소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무조건 3대 1인 거야. 이해돼? 근데 문제에서 지금 메테인이 몇 g 있어요? 2g 있네요. 그럼 메테인 2g 안에 들어있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X의 질량이니까 수소의 질량이죠. X의 질량? 아니, 탄소의 질량이죠. 그러면 2g 안에 들어있는 탄소의 질량은 무조건 4분의 3만큼이지 않을까요? 전체가 4분의 3만큼이겠지,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렇다면은, 결국에 몇 g이에요? 1.5g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이해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니은 보기도 풀고, 자, xg 1몰의 질량과 x2y4 1몰의 질량은 같대. 자, 분자량 계산해보면 각각 28로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디귿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1리터의 질량비는 분자량이랑 똑같겠죠? 분자량비랑. 그래서 11대 9다 22대 9가 되겠네, 이거는. 1리터에 들어있는 분자수가 동일할 거니까. 이해돼? 그래서 여기 보기에서는 기억 보기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어떠한 화합물을 만들 때 원자의 개수비가 정해져 있듯이 그걸 질량으로 봤을 때 질량의 비도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
시은아, 이해하고 적고 있는 거지? 응. 자, 56번. 자, 표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용기 간 안에 들어있는 A2와 BA4의 질량과 총 원자수를 나타낸 거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봐봐. A2고요, BA4. 분자식은 줬어. 근데 질량을 보니까 W1, W2. 근데 봐봐. 총 원자수가 9N이고요, N이래. 그러면 가의 분자 개수를 알 수 있지 않나요? 분자수 몇 n일까? 2분의 9n이겠지. 9n이 두 개씩 짝지어 있을 거니까. 그럼 나는 분자수가 n개가 5개씩 짝지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몇 n일까요? 5분의 9n이 되겠지. 9n? 5분의 1n이지. 5분의 1n이 되겠지. 이해돼요? 응? 자, 그러면 기억에서 물어본 거는 원자 한 개의 질량, 원자 한 개, 비원자 한 개래요. 비원자 한 개. 잘 봐. BA4가 W2g 있죠? 근데 W2g 있을 때 그게 몇 개예요? 5분의 n개죠. 5분의 n개가 W2g이야. 그러면 한 개는 시은아 몇 g일까? n분의 5W2g이겠지. 이해돼요? 됐어? 또 문제 보면은 B의 원자량은 A의 원자량의 2배래요. A 대 B의 원자량의 비가 1대 12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요거 했던 것처럼 한번 응용해 볼까? 무슨 소리냐면은 BA4 한 개의 질량이 이만큼인데 여기에 B는 몇 g이냐를 알 수 있죠. 이해돼? B가 하나 있을 테니까 BA4에는. 그러면 BA4에 B랑 A의 개수비가 몇 대 몇으로 있다? 1대 4로 있는데 얘는 12고 얘는 1이죠. 그러면 이걸 질량으로 따진다면은 B가 12만큼 있을 때 A는 몇 만큼 있는 거예요? 4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질량비가 무조건 몇 대 몇으로 있어야 돼요? BA4 안에는 3대 1로 존재를 해야겠지. 그렇다는 이야기는 BA4 n분의 5W2g에 들어있는 B의 개수는 여기에 몇 분의 몇일까요? 4분의 3이 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결국에 4n분의 15W2g이 B 한 개의 질량이 되는 거죠. B 한 개. 그러면 보기 맞니? 맞네요. 이해돼요? 니은도 이어서 볼게. 용기 속의 A의 질량은 나가 가보다 크다. 용기 속 A의 질량은, 그러면 A의 질량은 여기 A가 9개 있을 거고요. 여기에 A는 몇 개 있을 거예요? 몇 개 있을 거예요? 여기 5분의 1에다가 5분의 4개 있겠죠? 그럼 당연히 누가 더 많아요? 여기 더 많지? 그러면은 가에 A가 더 많을 거니까 니은은 틀렸고 디귿. 용기 속 분자의 몰수비는 가대나가 9대 1이래요. 2분의 9대 5분의 1인 거죠. 그치? 그러면은 결국에 틀렸네. 이해돼? 그래서 요 보기에서도 기억 보기 요게 중요한 거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다만 좀 응용해서 B원자 한 개의 질량, BA4 한 개의 질량을 알 때, 아, BA4 안에는 B랑 A가 무조건 3대 1의 질량으로 있을 거니까, 아, 요거를 곱해주면 되겠다를 하면 되겠죠. 이해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57번. 자, 뭐 이렇게 기체들을 넣어놨대요. 근데 문제를 보면 아보가드로수는 6.0 곱하기 10의 23으로 사용을 하래. 봐봐. 자, 여기 실제 개수를 줬죠? 3.0 곱하기 10의 23이라는 거는 몇 몰을 의미하는 거예요? 0.5몰. 즉 2H만큼의 높이가 분자 몇 몰? 0.5몰이 2H 정도의 높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또 봐봐. 0.5몰이래.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기체 C는 분자량이 32인 걸로 보아. 여기에 들어있는 기체 C의 질량은 몇 g일까요? 16g이겠지. 그럼 또 봐봐. 여기 H잖아. EH가 0.5라고 했으니까 H는 몇 몰일까요? 0.25몰. 그럼 0.25몰의 질량이 4g이네. 그렇다면은 기체 B의 분자량은 몇이 될 거예요? 16이 되겠죠? 0.25분의 4가 될 거니까. 이해돼요? 자, 또 H예요. 그러면 여기도 몇 몰이야? 0.25몰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0.25몰의 부피가 V라는 얘기지. 또한 분자량은 2라 그랬어. 그럼 질량 알 수 있어야겠죠? 질량은 몇 g일까? 요거랑 요거 곱하면 되는 거죠? 몇이에요? 0.5g. 5g? 맞죠? 그치? 자, 그러면 보기. 질량은 C가 A의 16배래요. C가 A의 32배죠. 분자량은 B가 A의 2배래. 분자량은 B가 A의 분자량 2라고 하고 있네요. 8배죠, 8배. 자, 그리고 이 온도와 압력에서 1몰의 부피는 4V가 될 거래. 여기 힌트가 있죠. 0.25몰이 V로 표현됐죠. 부피 V. 그렇다면 1몰은 몇 V예요? 4V가 되겠죠. 그럼 1몰의 부피는 4V이다. 디귿은 맞는 말이라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숙제를 좀 꼼꼼하게 풀어보면서 저번 주 내용까지 복습을 좀 했어. 그래서 저번 주 내용 복습이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조금 더 확장돼서 나가는 게 오늘 진도거든. 그래서 숙제 질문에 조금 더 힘을 실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이 부분이 잘 되면 화학이 조금 친숙해질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진도를 더 나가 볼게. 오케이. 쉬었다 갑시다. 쉬는 시간?
다음에 이제 할 거는 화학 반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화학 반응식. 빔은 끄고. 자, 반응식 익히 많이 봤을 거야. 중학교 과정에서도 나오니까. 그러면 반응식에서 기본적인 폼부터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먼저 반응물은 더하기로 연결을 하죠. 그리고 화살표 오른쪽에는 생성물만 쓰는 거지. 그래서 기본 반응식 한번 적어 보면은,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면 물이 만들어지지.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써봐야 되는 게 뭐가 중요할까요? 개수비를 맞추는 게 참 중요하지. 개수비를 맞춘다는 이야기는 반응 전 원자 개수와 반응 후의 원자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H2가 두 마리니까, 수소 원자가 두 마리니까 여기도 두 마리라 동일하죠. 근데 산소 원자는 여기 두 마리고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이때 여기에 2를 써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이러면 생성물의 종류 자체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쵸? 물에서 과산화수소라는 걸로. 자, 그렇기 때문에 산소 원자의 개수만 늘려준다면은 여기에 2를 써주면 산소 원자가 두 마리가 되지. 그러면 수소가 4마리고 여기도 4마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2를 써주면 좋겠네. 그래서 개수비가 2대 1대 2라는 게 나왔어요. 또 한 번만 더 해보자.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질소 원자가 두 마리니까 암모니아 자체가 두 마리겠죠. 그럼 수소가 6마리니까 H2 자체가 3마리면 되겠네. 이해돼? 그래서 개수비가 1대 3대 2라는 뜻이 되는 거죠. 반응식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물질의 상태가 고체라면 S라고 붙여줄 거고, 물질의 상태가 액체라면 L이라고 붙여줄 거고요. 기체라면 G라고 붙여줄 거고, 만약에 수용액이라면 AQ라고 붙여줄 거야. 원리된다. 고체가 솔리드니까, 액체는 리퀴드고, 기체는 가스, 수용액, 아쿠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상태까지 붙여주면 더 좋은 반응식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스, 여기에 가스, 여기에 가스. 이렇게. 여기에 가스, 여기에 가스, 여기는 뭐 물이 나오면 리퀴드.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써주는 거야. 자, 그러면 반응식 쓰는 문제 하나만 더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반응계 안에 여기에 H2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들어있었대. 그리고 여기에 내가 O2를 집어넣었는데 O2가 하나, 둘 이렇게 들어있었대요. 그때 반응하면 물 분자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물 분자 만들어진 거 보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만들고 수소 H2가 하나 남아있겠지. 그러면 현재 이 반응을 반응식으로 표현해봐라. 반응식을 적어봐라. 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쓰면 될지 안 될지 봐봐. OH2네. 2O2네요. 그리고 반응했더니 4H2O가 만들어지고요. 그치. H2가 하나 남아있네요.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건? 그치? 이건 반응식이야? 이거 반응식이 아니에요, 이건. 다만 이 그림을 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야. 왜? 화살표 오른쪽에는 항상 생성물만 있어야 돼, 반응식은. 이거 생성물이에요?
생성물 아니죠. 그리고 또한 개수비도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죠. 올바른 반응식은 그래 H2와 O2가 반응을 해서 생성물인 물을 만든 거야. 이것만 쓰면 돼. 그리고 식 안에서 개수를 맞추는 거지. 개수를 맞춰보면은 여기 2, 여기 2 해주면 되겠죠. 이게 올바른 반응식이죠. 즉, 그러면 그래 수소 2마리가 반응해서 산소 1마리 반응해서 물 분자 2마리 만든다는데 여기는 얘가 4마리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럼 4, 2, 4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것도 개수비는 항상 최소 정수비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이 그림이랑 연결해 본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요 반응이 일어났는데 현재 상황에서 요 반응이 몇 회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2회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H2가 하나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식 쓰는 거 꼭 기억을 해줘.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에 반응식은 이렇게 쓰는데 이 반응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수비의 의미가 제일 중요합니다. 개수비의 의미. 자,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 N2랑 H2가 반응하여 암모니아를 만드는 반응이래요. 그럼 여기에서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개수비가 1대 3대 2라는 개수비가 나온 거죠. 그러면 얘네들의 의미는 가장 간단한 거는 분자수비로 생각해도 되죠. 즉 N2 1개가 H2 3개와 반응하여 NH3 2개를 만든다라고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 개수비는 분자수비네. 또한 몰수비는 N2 1몰과 H2 3몰이 반응하면 NH3 몇 몰 만들어진다? 2몰 만들어진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네 또 전부 다 기체잖아. 그치? 기체니까 몰수비랑 똑같은 의미가 뭐가 있어요? 기체일 경우에 부피비지? 즉 1몰이 반응한다는 걸 부피로 따지면 22.4리터, 3몰이 반응한다는 거는 부피로 따지면 67.2리터, 자 2몰이 반응한다라는 건 부피로 따지면 44.8리터 만들어진다라는 비율이 부피비도 되겠죠. 즉 근데 꼭 그 부피만이 아니고 N2 1리터와 반응하는 H2는 몇 리터일까요? 3리터겠죠. 그러면 NH3 몇 리터 만들어져요? 2리터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이것도 1대 3대 2야. 그쵸?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거는 질량비, 반응의 질량비로 따져보면은 1몰의 질량은 28g이죠. 3몰의 질량은 몇 g이야? H2 3몰의 질량은 6g이지?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보존이 될 거기 때문에 N2 28g과 H2 6g이 반응하면 NH3 몇 g? 34g이 만들어지겠지. 즉, 얘가 2몰 만들어지면 34g 맞죠? 그러면 이 반응의 질량비는 1대 3대 2예요? 아니죠. 즉, 반응의 질량비는 개수비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오늘 할 건 이런 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예를 들어 CH4 8g을 완전 연소할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가 연소되는 반응식을 써봐야겠지 일단. 그러면 연소니까 산소와 반응하고 메테인이 연소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겠죠. 개수 맞춰야겠네. 개수 맞춰보면은 탄소 하나니까 이산화탄소 하나, 수소는 4개니까 H2O가 2개,
그럼 산소는 2개니까 여기 또 2개 있네요. 4개니까 얘가 2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비는 1대 2대 1대 2야. 요 반응식은. 됐죠? 그러면 그래, 얘가 8g 모두 연소하면 이산화탄소는 몇 g 나오냐를 물었죠? 그러면 개수비가 1대 1이니까 8g 반응하면 8g 나와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개수비는 질량비야?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풀려면 개수비를 쓸 수 있도록 8g을 몰수로 바꾸든지 개수로 바꾸든지 부피로 바꾸든지 해야 돼. 개수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CH4가 분자량이 16이기 때문에 8을 16으로 나누면 몇 몰이 돼요? 0.5몰이라는 소리죠? 그럼 결국에 0.5몰을 모두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는 몇 몰 만들어질 거야? 개수비가 1대 2대 1이기 때문에 몇 몰? 0.5몰이 생성될 거예요. 이해돼? 그럼 문제에서 이 0.5몰이 결국에 이산화탄소 0.5몰이 결국에 몇 g이냐를 물은 거죠?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이기 때문에 44 곱하기 0.5에서 몇 g이 되는 거예요? 22g이 정답인 거죠. 이해돼? 그래서 이런 걸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부분은 이 개수비를 얼마나 잘 활용하냐 이 얘기지. 그러면 연습을 좀 몇 가지 더 해보도록 할게. 또 예를 들어서 N2랑 3H2, 2NH3 암모니아 반응해서 봐봐. 이 1몰 아니죠. 0.5몰 또 이거 0.5몰이 모두 다 반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소는 몇 몰이에요? 필요한 수소는 1대 3으로 반응하는 거니까 그치 1.5몰이 필요할 거야. 그때 생성되는 NH3 몇 몰? 몇 몰? 1몰.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그러면 N2가 11.2리터 있대요. 그러면 몇 몰이 필요한 거야? 몇 리터? 33.6리터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암모니아가 몇 리터인 거예요? 그치 22.4리터인 거죠. 즉 개수비, 몰수비, 부피비 이게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거는 딱 맞춰서 세팅해놨을 때죠. 그래서 딱 맞춰서 세팅했을 때는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비율만 잘 맞춰주면 돼.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계 반응물을 찾을 줄 아냐는 거야. 한계 반응물. 한계 반응물은 무엇이냐? 한계 반응물이란 생성물의 양을 결정하는 반응물을 한계 반응물이라고 불러요. 생성물의 양을 결정하는 반응물을 한계 반응물. 그래서 또 한번 이걸로 보자. N2랑 H2가 반응할 거래요. 반응하는데 여기에서는 0.5몰, 1.5몰 딱 맞춰 반응시켰죠. 근데 이번에는 첫 번째 실험에서는 요 녀석을 2몰, 요 녀석을 3몰 넣어놨대요. 이렇게 반응을 시킬 거래. 그러면 이 반응을 할 때 N2가 1몰 반응할 때는 H2가 3몰 반응해야 되는 거지. 근데 2몰 반응하려고 하면 H2가 몇 몰이 있어야 돼? 6몰이 있어야 되는데 6몰이 없죠. 그 말은 N2, 2몰이 모두 반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모두 반응하는 거는 H2 3몰이겠죠. 그러면 요 3몰이 모두 반응해서 NH3는 몇 몰 만들어지는 거예요? 2몰 만들어지겠지. 이해돼?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N2와 3H2가 반응하여 2NH3가 만들어질 때 반응 전에는 N2가 2몰, H2가 3몰 있었다.
근데 반응하는 걸 보면은 N2 2몰 중에 몇 몰만 반응할 거예요? 1몰만 반응할 거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1몰 반응할 때 H2는 3몰 중에 3몰이 모두 반응해서 NH3 몇 몰? 2몰이 생성될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반응 후에 N2는 몇 몰이 남아있어요? 1몰이 남아있을 거고 H2는 안 남았겠죠? NH3는 2몰이 생성되어 있고 반응 후의 상태는 N2 1몰과 NH3 2몰이 만들어져 있다 이 뜻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개 반응물의 역할을 하는 거, 즉 생성물의 양을 결정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자 2몰, 3몰 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3몰이 아니고 아니야 2몰이 아니고 3몰을 넣어놨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3몰이 있다라고 해도 반응하는 정도는 1대 3몰, 1몰, 3몰 반응하는 게 똑같죠. 어찌됐든 암모니아는 몇 몰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2몰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N2가 2몰이 아니고 3몰이어도 암모니아의 생성량은 2몰로 동일해요. 5몰이어도 암모니아는 2몰밖에 못 만들어지죠. 10몰이어도 얘는 2몰밖에 못 만들어져. 이유는 H2가 몇 몰밖에 없어서 3몰밖에 없어서. 그렇다면 현재 이 반응에서 암모니아 생성물의 양을 결정한 반응물은 누구예요? N2야, H2야? H2죠. 얘는 값이 아무리 바뀌어도 얘의 양을 결정짓지 못하지. 즉 생성물의 양을 결정한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모두 반응하는 반응물을 말해요. 즉 한 개 반응물이라는 걸 쉽게 표현하면 모두 반응하는 반응물을 한 개 반응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돼요? 한 개 반응물 찾는 게 되게 중요해. 자, 또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이번에 이렇게 실험을 해볼까요? 요 녀석이 3몰이 있어요. 요 녀석이 3몰. 근데 요 녀석이 10몰이 있는 거야. 10몰. 그러면 N2 3몰과 H2 10몰 중에 누가 한 개 반응물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그치. N2 3몰이 한 개 반응물인 거야. 얘가 적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기껏 해봐야 몇 몰밖에 못 만들어져. 계속 3몰 3분의 2니까 2몰밖에 못 만들어지죠. 2배지. 2배니까 6몰밖에 못 만들어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한 개 반응물 찾는 거. 자, 그러면 연습을 한 번 더 해보자. 예를 들어서 A랑 B가 반응해서 C가 만들어지는 반응이래요. 근데 개수비가 이번에는 2대 1대 3이래요. 개수비가 이렇게 나온대. 근데 첫 번째 실험에서 A가 2몰, B가 2몰이래. 자, 그럼 한 개 반응물 누구예요? A가 한 개 반응물. 그럼 B가 몇 몰 남아있을까? 1몰 남고, C는 몇 몰밖에 안 만들어져? 3몰밖에 안 만들어지죠. 한 개 반응물 잘 찾았어. 한 번 더. 이번에는 A가 1몰, B가 0.2몰이라고 해보자. 누가 한 개 반응물이에요? B. 왜? B 0.2몰 반응할 때 A는 몇 몰만 반응하면 돼? 몇 몰? 2대 1이니까 B가 0.2몰이 모두 반응할 때 A는 0.4몰만 반응하면 되는데 1몰씩이나 있으니까 남겠지? 몇 몰 남아요? 0.6몰 남아서 결국에 C는 얼만큼 만들어질까요? 0.6몰이 만들어지겠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한 개 반응물을 잘 찾아야 우리는 문제를 잘 풀어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른 개념 하나만 더 드릴게. 계수비의 변화에 대하여 한번 이해를 해보자. 계수비의 변화. AA, BB가 반응해서 CC가 될 거래. 근데 이때 만약에 AB의 합이랑 C가 동일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몰수 변화, 델타죠. 델타 변화량, 분자수의 변화량, 몰수의 변화량, 부피의 변화량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변화량은 반응 전과 반응 후를 봤을 때 0이 될 거야.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 번 더. 마찬가지 방식인데 A와 B의 합이 C보다 크다면 이때 몰수 변화는 감소할 거예요. 몰수가 감소할 거란 얘기야. 변화량이 마이너스란 얘기죠. 또 A와 B의 합이 C랑 비교했더니 C가 더 크대요. 이럴 경우에는 몰수의 변화량이 0보다 커요. 즉 증가할 거란 얘기죠. 이해돼요? 뭘 이해돼? 예를 좀 들어봐야죠. 예를 좀 들어볼게. 봐봐. 아까 했던 걸로 CH4랑 O2가 반응하면 CO2와 H2O가 만들어져. 계수 맞추면 1, 1이고요. 2.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러면 A, B, C, D. A, B의 합이 C, D의 합과 동일하죠? 그치? 이때 이렇게 반응을 시켜볼게요. 얘가 2몰, 얘가 5몰.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 누가 한계 반응물일까? 누구? CH4가 한계 반응물이죠. 그래서 반응 전에 이렇게 있었어. 그럼 반응하는 건 얘가 2몰 반응할 때 O2는 몇 몰? 4몰 반응하겠죠? 이때 CH4는 몇 몰 생성돼? 2몰 생성되겠고 H2O는 4몰 생성되겠지. 그렇다면 반응 후의 모습은 안 남았을 거고 1몰 남았을 거고 2몰 생겼고 4몰 생겼죠? 그러면 봐봐. 반응 전의 총 몰수는 몇 몰이에요? 반응 전 총 몰수 7몰이죠? 반응 후의 총 몰수도 몇 몰이에요? 7몰이죠? 변했어 안 변했어? 반응 전이랑 반응 후를 보면 안 변했죠? 그렇지. 안 변했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왜 그런 거야? 여기 앞에 개수는 없어지는 애들이죠? 총 한 마리 없어지고 두 마리 없어지고 총 세 마리 없어질 때 여기 있는 개수는 생기는 애들이죠? 한 마리 생기고 두 마리 생겨서 총 몇 마리 생겨? 세 마리가 생긴다는 거야. 이해돼? 세 마리 없어질 때 세 마리가 생겨요. 변화량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총 6몰이 없어질 때 총 6몰이 생기니까 변화량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부피가 일정하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쓰이게 될 거냐면은 봐봐. 이 A랑 B가 반응해서 3C가 된대요. 근데 문제에서 그러는 거야. 뭐 어떻게 뭐 세팅을 해놨는데 실린더의 부피가 처음에 반응 전에 뭐 A를 얼만큼 넣고 B를 얼만큼 넣겠죠? 그치? 반응 전에 이 피스톤의 높이를 보니까 뭐 예를 들어 7cm래. 그리고 반응시켜서 반응 후의 모습을 봤더니
반응 후의 모습을 봤더니 반응 후에도 이 높이가 7cm래. 그러면 얘네 다 기체일 경우에 반응 전에 있었던 분자수와 반응이 일어났지만 반응 후의 분자수가 어떻단 이야기야? 똑같다는 얘기지. 반응이 일어났지만 분자수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다는 이야기는 B가 몇이란 얘기일까? 1이란 얘기죠. 이거랑 이거 더한 게 이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이해돼? 요런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만약에 증가했다면 분자수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지.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이게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1보다 작아야겠지. 뭐 사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만. 만약에 얘가 감소했다라고 얘기하면 없어진 게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지. 없어진 게 더 많아야 되는 거니까 2 더하기 B가 3보단 커야 된다는 얘기죠. 즉 B는 2보다 크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저런 의미예요. 이해돼? 즉 반응 전 개수의 합과 반응 후 개수의 합을 비교하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서 분자수의 변화, 부피의 변화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돼? 지금 굉장히 고급 정보 하나 알려줬어.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 요거는 문제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일단 기본 문제부터 하고 더 나가볼게요. 기본 문제부터 하고. 자, 65번 한번 볼까요? 65번. T도씨 1기압에서 N2와 H2가 반응하여 암모니아를 만들 거래요. N2와 H2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들 건데 지금 그림에서 봤더니 부피비를 준 거죠? 부피비가 1대 3대 2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즉 개수비가 몇 대 몇 대면 1대 3대 2란 얘기죠. 근데 N2 15mm와 H2 15mm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 반응 후 전체 부피래. 반응 전에 15ml, 15ml를 넣었대요. 자, 우리 연습한 거 있었죠? 한 개 반응물을 알아내야죠. 한 개 반응물은 N2일까요? H2일까요? H2겠죠. 그치. 왜? 반응하는 걸 보면 무조건 부피비도 1대 3으로만 반응할 거니까 H2 15ml가 모두 반응할 때 N2는 5ml만 반응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만들어진 NH3는 몇 ml? 10ml 만들어질 거고 반응 후의 모습은 자 N2가 10ml가 남아있을 거고요. H2는 안 남았을 거고 NH3가 10ml 생성돼서 결국에는 반응 후에 총 부피는 몇 ml라고 해줘야 돼요? 20ml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65번은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돼? 자, 67번도 한번 해볼까? 이거 기본 문제니까. 반응식은 줬어. EC2H6가 7O2랑 반응해서 4CO2, 6H2O 이렇게 된대요. 근데 12리터의 에테인을 모두 완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산소의 질량을 구해보래요. 그럼 봐봐. 12리터라고 줬어. 근데 문제에서 1몰 부피는 몇 리터래요? 24리터래요. 그러면 요 12리터는 몇 몰이라는 소리예요? 0.5몰이라는 소리죠? 그럼 결국에 이 0.5몰을 모두 연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산소의 질량을 묻는 거죠. 그러면 0.5몰 모두 연소시키려면은 산소는 얼만큼 있어야 돼요? 몇 몰? 몇 몰? 2대 7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대 7, 2분의 7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몇이야? 4분의 7몰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4분의 7몰에 뭘 물어보고 있어? 질량을 묻는 거죠. 그럼 O2의 분자량이 32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면 32 해주면 질량이 되겠지? 그럼 결국에 4, 8에 32, 7, 8에 56이니까
56g이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기분 문제를 푼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저번 주에 배웠었던 몰을 질량으로 바꾸는 거, 부피를 몰수로 바꾸는 이런 게 잘 돼야겠지. 그치?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주에 배우는 것 자체가 저번 주 내용에서 화학 반응식의 개념만 쏙 들어간 거야. 이해돼? 이런 문제고 다른 문제도 비슷하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고 뒤에 가면 난이도가 좀 높은 것들이 있어. 87번 한번 해볼까요? 87번. 봐봐. 내가 아까 새로운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 한 게 요런 문제 풀 때 쓰는 거야. 자, A와 B가 반응해서 C를 만든다 이지. 반응식 안 좋지 아예. 그쵸? 알아내라는 얘기야. A랑 B가 반응해서 C를 만든다. 근데 실험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을 줬네요. 첫 번째 상황에서는 A가 16L, B는 4L 넣었대요. 두 번째 상황에서는 A를 32L 넣어봤고 B를 24L 넣어봤어요. 좀만 띄어서 쓰자잉. B를 4L, B를 24L 넣고 반응을 시켜봤더니 생성물인 C의 양이 첫 번째 실험에서는 8L, 두 번째 실험에서는 32L 만들어졌대. 그치? 근데 문제에서 남은 기체가 B라고 알려줬죠. 근데 우리 문제를 조금만 더 어렵게 해서 이거 안 줬다고 해보자. 안 줘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이해해 볼게. 반응을 2배 정도 더 많이 반응을 하면 생성물의 양은 몇 배나 더 많을까요? 2배 많겠지. 반응을 2배 하면, 그러니까 이거야. 석탄을 2배 많이 태우면 환경오염이 2배 많이 되겠지. 그치? 환경오염 물질이 2배 나올 거니까. 즉 생성물의 양은 2배 많아질 거야. 4배 더 반응하면 4배 더, 10배 더 반응하면 10배 더 많아질 거야. 생성물의 양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반응량에 따라서 생성량 역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봐봐. 1번 실험과 2번 실험에서 생성물인 C의 양을 봤더니 몇 배나 더 많이 만들어졌어요? 4배나 더 많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지. 그 말은 1번 실험과 2번 실험에서 반응량이 몇 대 몇이란 얘기예요? 1대 4만큼 반응한다는 얘기지. 즉, 첫 번째 실험에서 한 번 반응했다라고 치면 두 번째 실험에서 몇 번 반응한 거야? 4번 반응한 거야. 그럼 그게 되도록 해보는 거야. 뭘 통해서? 한계 반응물을 통해서. 봐봐. 만약에 A가 첫 번째 실험에서 A 16L가 모두 반응한다면 2번 실험에서는 16L의 4배만큼의 A가 반응해야겠지. 근데 32L네. 64L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즉, 이 4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렇게 된다면. 근데 했다며. 그 말은 26L가 모두 반응했다는 소리가 아니지. 누가 다 반응한 거야? B 4L가 모두 반응했다는 얘기죠. 왜? B 4L 중에 4L가 모두 반응하면 이번 실험에서 B는 몇 리터 반응해야 돼요? 16L. 반응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당연히 B가 남는 거죠. 몰라도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해돼? 그럼 봐봐. B가 16L 반응하면은 B가 몇 리터 남아요? 8L 남았죠? 왜 남은 거야? 뭐가 없어서? A가 없어서 남은 거죠. A가 없었다는 얘기는 A 32L가 모두 반응했다는 소리 아닐까요? 그럼 A 32L가 모두 반응했어. 그렇다면 1번 실험에서 A는 몇 리터가 반응해야 될까요? 8L. 그치. 4분의 1만큼만 반응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반응은 A랑 B가 반응해서 C를 만드는 반응인데 1번 실험으로 얘기를 해본다면은 A가 16L 있었고 B가 4L 있었는데 여기에서 A는 8L만 반응하고 B는 4L만 반응한 거죠. 여기서 C는 8L가 생성된 거지.
이렇게 되면은 A는 8리터가 남았을 거고 B는 안 남았고 C가 8리터가 생성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의 개수 B는 어디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개수 B죠. 2대 1대 2. 그래서 이 반응의 개수 B는 2대 1대 2인 거예요. 즉 여기에서 첫 번째 실험에서 남은 건 A가 남는다는 얘기죠. 8리터만큼. 이해돼요? 자, 그래서 기억은 가는 B래요. 가는 A죠. 반응하는 기체의 몰수는 A가 B의 2배래요. 반응하는 기체의 몰수라는 거는 요 개수비를 알아낸 거지. A가 B의 2배 맞니? 맞죠. 자, 그리고 실험 1에서 기체 밀도 B는 반응 전과 반응 후가 3대 5가 된대요. 요거 한번 이해해 봐봐. 반응 전 부피죠, 이게. 실험 1에서 반응 전 부피는 몇이에요? 20리터지. 근데 반응 후 부피는 몇 리터예요? 16리터죠. 부피가 줄었죠. 근데 반응 전 질량과 반응 후 질량은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질량은 같겠죠.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반응 전 질량과 반응 후 질량은 똑같은 거야. 1대1로.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반응 전 밀도죠. 반응 후 밀도죠. 그럼 그 B는 20분의 1 대 16분의 1이죠. 몇 대 몇이에요? 4대 5가 되죠. 이해돼? 그래서 디귿 보기에 보면은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밀도 B는 3대 5가 아니라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4대 5가 된다는 거지. 이해돼? 지금 푼 게 고3 기출 문제야. 생각보다 할만하지? 생각보다. 우리 이해를 했잖아. 이해를 했잖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진짜 어려운 문제, 진짜 어려운 수학 문제는 들어도 알아 몰라. 몰라, 뭔 소린지. 그래, 그치. 우리 들으면 알잖아. 할 수 있는 정도라는 얘기야. 처음에 우리가 많이 안 해봐서 쫄아 있을 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꼭 연습해서 자기 걸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거 잘 되면 화학이 굉장히 재밌어져.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숙제는 방금 본 페이지 25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돼요. 근데 항상 그럴 거야. 마지막 페이지는 어려워. 어려운 문제를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말고 해야겠죠? 그치?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도 앞에 1시간 정도는 우리가 숙제 부분에 대한 질문 및 문제풀이를 할 거야. 복습 겸. 이해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와야지 다음 주에 내가 문제를 풀어주는 시간이 이득이 되겠지.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 찍어갖고 와서 들어. 내가 문제를 풀어줘. 도움이 되는 시간일까요? 도움되는 시간이 아니겠지. 아시겠어요? 그 도움되는 시간이 되려면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오늘 이렇게까지만 하고 고생했고 숙제 잘 해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이거.